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큰 하루였고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이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옆나라 일본이 급락이 나왔죠.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체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주필승 투자연구소에서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외국인 1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뭐 490억, 선물 시장에서 500억 정도 했으니까 주로 거래소에 외국인이 1조 정도를 팔았는데, 뭘 팔았느냐?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7천억 정도의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금융투자가 최근에 좀 저점 매수를 했었는데 이틀간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포기했다라는 얘기고,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다 개인이 받아가고 있어요. 개인이 오늘 8,200억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뭐 61,500원에 끝났는데, 뭐 낙폭이 좀 과대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알 수 없어요.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뭐 장기 투자가, 특히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일단은 뭐 중국이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야, 그래도 우리 반도체 쓰게끔 뭐 저가형이라든가 저사양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엔비디아 사지 마 아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별 볼 일 없다, 사지 마라는 얘기예요. 자국의 국산화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아주 가장 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중국에다도 하고, 뭐 다른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0% 이상을 중국에다가 파는데,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고 할 정도. 왜냐면 이 엔비디아 칩이 저사양이에요. 저사양. 저사양.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사양은 하지 말고 저사양으로 된 H20, 30인가요? 요거를 팔아라고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필요 없다, 사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삼성전자의 칩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많은 그 퇴임 임원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많이 국부 유출을 하고, 얼마 전에도 뭐 잡아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반도체 칩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가 대체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미국의 규제를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노린다 할 정도로 국가에서 그냥 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가 엔비디아한테도 지금 퀄테스트를 통과 못 해가지고 어렵고, 중국에다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마저 안 된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냥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눈만 뜨면 팔고 있어요. 이게 이번 퀄테스트를 통과 못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위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자금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뭐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나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큰 굵직한 이런 우리나라 1등 기업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국내 증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인데요. 4.8% 하락했어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여기 이제 금요일장이 3시에 끝나는데, 3시 이후에 갑자기 이시바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이시바가 아니라 다른
후보, 아베노믹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 총리가 나올 뻔했는데 일본도 아직은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여성 총리가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닌가 봅니다. 갑자기 이시바로 몰리면서 오스쿠테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시바는 대놓고 반 아베노믹스, 이게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푸는 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가 12월 달 쯤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엔캐리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좀 동반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띄우겠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그마치 8%가 올라가면서 국경절 휴가를 맞아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수년간 떨어진 거를 한 방에 그냥 며칠 만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2.5%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국이나 홍콩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년간 중국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비중을 줄이고 중국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금은 특히 이런 한머니성 자금은 되게 냉철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해갖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물론 이제 따라가거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가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또 제조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따도 제가 끝나고 막 말미에 또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자꾸 뭐 이재명 잡고 무슨 뭐 전 정권 얘기하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가해야 돼요. 중국도 나라에서 밀어주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인위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위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망가지는 이런 수준까지 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중국이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뗀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고 교체형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현대차가 이거 관계 법령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교체형. 요거를 이제 배터리 충전하지 않고 충전대에 있는 거를 교체 요 밑으로 넣어가지고 교체형을 시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전체 비중의 40%인데 전기차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체만 하고 뭐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현대차의 배터리 교체 서비스, 교체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하고 뭐 5분에서 10분으로 뭐 충전 시간이 감소되고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대중화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캐즘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 배터리를 우리나라 걸 쓸 거냐 아니면 값싼 중국산 쓸 거냐, 요게 또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현대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 BM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중국산을 쓸 것 같으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2주 뒤에 출시가 되죠. 공급가액이 4주 동안에 맞는 거를 37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 가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4주 동안에 100만 원. 이거 맞으면은 한 10kg 감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럴 때 뭐가 맞습니까? 보톡스 맞죠?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좀 외부 변수에 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주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바이오도 그런 상황이죠. 바이오도 보면 그렇게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냥 임상이라든가 순차적으로 이 계획대로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금리도 인하하고 여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261개예요. 상승 종목수가 357개인데 그만큼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어느 종목이 올라올 거냐. 일부 화장품은 오늘 끝나고 내일 이제 또 수출입 데이터 발표하죠. 9월달 거.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을 거예요. 화장품 섹터가 연휴 이후에 휴일 이후에 10월 2일 날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믿을 거는 지금은 지금 제조업이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조업을 좀 피해서 제약바이오 쪽이나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경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가게가 여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제 또 돈을 받아서 상품을 소비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구조에서 기본적인 거 상업적 유통이 있고, 금융적 유통은 돈 벌어다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줘서 또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또 서비스 제조하고, 이게 상당히 정상적인 이제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 구조가 좀 바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보면은 제일 빨간색 이거 보세요.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좀 몰렸어야 되는데 제조업보다는 뭐 서비스업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출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무슨 재화를 만든다든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제조업에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뭐 경기를 살리면서 뭐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금융권의 부동사업 대출 현황을 보면 금융권 전체에 2017년하고 2028년 보면 약 300%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100% 정도 늘어났네요. 보면 이 부동산 임대업에 엄청나게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개발하고 임대가 부동산 대출에 부동산업 대출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에 완전히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요국의 대기업의 대출 잔액을 보는 건데, 요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다른 여러 나라에 대비해서 대기업의 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게 그러면 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2022년 10월에 발생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할게요. 김병환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레고랜드 대응은 더 빨랐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이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PF라고 하는데, PF 그 김진태 그 강원도지사가 대신 돈을 갚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중도에 만든 레고랜드의 개발 공사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어음 상환을 이게 2천억 정도를 갚으면 되는데 전 정권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도나면은 전 정권 탓하려고 김진태가
예, 아주 그냥 꼼수로 쓴 거예요. 이랬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강원도에서 이게 그 보증을 서준 건데 이게 갚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강원도면 나라인데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자치 단체에서 안 갚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그냥 끝났다. PF 상품 모든 상품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자금 경색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보증한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이래 버리니까 PF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부도 위험으로 돈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일반 기업까지 연쇄 부도를 맞이할 것 같아서 특별 지금 비상 거시경제 뭐 금융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3일 날 개최를 해갖고 결국에는 뭘 했느냐면 자, 단기 금융시장 불안과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추경호가.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 50조 원을 풀잖아요. 이 50조 원을 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물가를 더 폭등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죠.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에요, 지금. 배추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시금치가 뭐 만 원이 되고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다 여기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통화 승수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50조를 풀지만 요게 통화 승수 얼마나 돈이 잘 도는지 몇 배 돌아가는지 나타내는 통계인데 요게 최근 들어서 보면 15배입니다. 결국에는 50조를 풀었지만 통화 승수를 곱하면 시장에서는 약 750조의 돈이 풀린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업 대출 요인이 크다라는 얘기 있죠. 기업 대출이 왜 안 되겠어요? 기업 대출 회사채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니까요. PF뿐만 아니라 이 회사채 시장까지 못 믿겠다고 못 팔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은행의 그 대출이 우리는 뭐 전 세계에 탑일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 레고랜드 사태부터. 그런데 이 50조를 풀면 750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중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대출 규제를 또 어떻게 피해가지고 강남권이 요즘에 강남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대출 때문에 PF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PF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아가지고 50조 풀어줬다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죠. 강남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야 지금. 이놈들이 살려놨더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반포 아파트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30평형이 막 60억, 60억입니다. 30평에 60억이에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으니까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만 또 올라가죠. 서울 아파트만 올라가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왜 아파트 값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신도시, 선도도시를 만들어갖고, 이것도 어차피 재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이분을 남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업자하고 개발하는 업자들, 이쪽에 다 은행권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민간이 잘못됐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제조업이나 산업이 망가져가지고 했으면은 50조가 아니라 100조라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살리고 요거는 맞는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50조를 넣었다라는 거. 아무런 그 경제적 창출 효과가 없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50조를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750조가 유통이 되면서 이게 이제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값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누가 돈을 벌려고요? 민간업자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50조 투자한다고 해서 차라리 반도체에다가 50조를 투자했으면은 삼성전자가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점점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은 뭐 거의 중국이 먹었다 할 정도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경기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50조가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년 지나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해요, 사실. 이게 뭐 주식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을 절대 안 오고 부동산 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정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서 부동산 쪽으로 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생각에는 조금 그 그룹이나 이런 섹터보다는 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가셔야 돼요. 개별 종목. 시장이 과거로 좀 다시 회귀해 보면 지금 계속 W자 반등이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옛날에 여기 요때죠, 요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될 때 우리가 한 5년 정도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박스권, 긴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큰 박스권이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박스권이 좀 이어질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수를 올리기보다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난번처럼 오랫동안 박스권에 gat혀있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엄청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걸쳐서 주식 수익은 안 난 것 같지만 이때 바이오 10배, 게임주 10배, 화장품 30배 엄청나게 이 개별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박스권에 나왔지만 지수는 안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안 움직였지만 이때 그 개별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런 시장이 이때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에서 5년 정도 이때 이런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는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해 보는 게 이번 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각자 그 각기 전투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밸류업도 또 추가적으로 몇 번 보완해야죠. 옛날부터 부양책은 한 방이 안 돼요. 처음에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한 서너 번 나와야 그때부터 효과 있거든요. 밸류업 이제 발행했죠. 이번 한 번 했잖아요.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더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규제를 할 거고 조금 더 좀 밸류업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은 계속 보고 계셔야 되고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한 것들은 좀 빼고 좀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좀 변수가 없는 것들 제가 보니까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제약바이오가 과거처럼 좀 소위 말해서 날라리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번 장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정말 우리나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 제3의 알테오젠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소통방에서도 집중방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다 수익권에 있어요. 안 팔고 제가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가져간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꽉 들고 계셔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010-8283-5540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신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치주 정책도 처음에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보셔야 되고, 일단은 업종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제 2년 정도 걸렸던 22년에 50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경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필승을 사치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는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있고 1개월에 9만원, 3개월에 21만원, 7만원꼴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사칭 사기 세력들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만 여러분과 평생 운영하고 노후를 책임지겠다라는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멤버십 해지하면 최소 3개월은 가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요. 최소 45세에서 54세 이분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5세에서 64세 요분들이 뭐 상당히 많아요. 거의 40에서 45%, 그리고 65세 이상이 또한 20% 정도. 이거 다 합치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80에서 90%이 정도가 최소 45세에서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주로 많은 데를 보시면 여기 55세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거의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하세요. 제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급등 나온 종목들 빠바박 사가지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냥 개인 투자가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테마주 사가지고 빠바박 아침에 와 올라갈 때 사가지고 순식간에 오르잖아요. 그죠? 추천하면 제가 추천해도 한 5%는 오를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수고했다고 5% 수익 났다고 짝짝짝 하면 이런 거는 말장난이고 사기라고 보셔야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매수해서 끌고 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온다. 아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요? 중독이라 그럴까요? 매매 중독에 걸려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시고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흔들리지 말고 꽉 달고 있다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저평가되는 거 사서 또 수익률 극대화하고 이런 거 두세 번만 해도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큰 장세에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10,000명에 1명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충분히 사놓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번 주 안에 금투세 당론 결정 나온다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어떤 증시의 어떤 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와서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W자의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이에 따른 외국인 매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상승에 제한이 있을 거고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역시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긴 박스권이 나올 겁니다. 박스권 상단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박스권이 나오고 나서 그 박스권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꽉 들고 계셔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국군의 날 휴장인데요.
휴장 이후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잘 쉬시고요. 저는 10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